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 병원으로 몸을 피했던 사람들, 최소 5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병원 건물 아래 깔린 사람도 또 수백 명입니다. 병원이 순식간에 무덤이 된 겁니다. 이 참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병원 의료진들은 시신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폭격이 누구 짓인지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는데 어느 쪽에 했다고 해도 끔찍한 학살이고 최악의 전쟁 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폭발 당시 상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병원 건물은 금세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저녁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알알리 아랍병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은 담요로 간신히 부상자들을 옮깁니다. 한 여성은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베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겨우 살아난 아이는 몸을 감은 붕대에 피가 흥건합니다. 얼굴에 그름이 가득 묻은 여성과 아이는 병원 복도에서 마냥 흐느낍니다. 의사들은 시신들이 흰 천으로 덮인 마당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fter we finished one of the surgeries, we heard a missile screech following by a huge explosion. Part of the ceiling of the operating room fell.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폭발로 5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폭발 당시 병원 건물 안팎에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민간인도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피난민 수천 명이 폭격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병원에 모여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صبيحة اليوم التالي وبكل وقاحة يتصل ما يعرف بجيش الدفاع الإسرائيلي على مدير المستشفى الدكتور ماهر عياد. 가자지구 보건부는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이번 참사로 예정됐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동국 간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충격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 있는 이 아파트, 매매 시세는 8억 원 정도, 1년 임대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 공기업이 회사 돈으로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한 뒤 직원들이 공짜로 머물도록 해 방망 경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는 제주공항 면세점 등을 독점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JDC가 한 채를 보유한 제주시 아파트입니다. 시내 중심의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 지역에선 이른바 대장 아파트로 불립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는 학군 좋고 중학교 그리고 예창단 학원도 이쪽으로 전부 있어가지고 전용 84제곱미터로 매매 시세는 약 8억 원, 임대료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입니다. JDC가 소유한 이 아파트엔 과장 A씨가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JDC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제주시 내 오피스텔입니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로 4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데 JDC 감사인 B씨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40명 가까운 임직원이 이처럼 JDC가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과장을 포함해 사택 입주 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JDC 관계자는 무상 임차에 대해 인재 영입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근무지라 입사를 꺼려 시작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건 방만 경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액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짜로 빌려주는 건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이고 JDC 측은 원래 살던 집이 제주에 있는 직원에게까지 고가의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데 대해 임원 사택이 비어 자녀 2명 이상인 직원의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제주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17년 졸업 앞두고 현장 실습 중이던 고3 여학생이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실습한 곳은 통신사 콜센터였습니다.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고객이 윽박 지르고 폭언을 쏟아내도 참고 응대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 노동자들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 학생의 이야기는 다음 소위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희생 이후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지고 노동자들 괴롭힘 당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입으면 업무 중단시키거나 바꿔줘야 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0만 원 물게 했죠.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5년입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들 고객 갑질부터 폭언, 실적 압박까지 5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은행 콜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체 한도가 낮아 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며 다짜고짜 욕부터 합니다. 30분 전에 나한테 상담받고 있어. 너희들 같은 건 X라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만 아, 찐빵천! 2분 동안 18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번의 경고를 하고서도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전화를 끊지 말아요. 욕만 안 하면 사실상 끊을 수 없다는 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화도 내고 윽박도 지릅니다. 불편 많으셔서 화나셨겠지만 아프시고요. 더 이상 임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5년 전 시행된 관련법에는 폭언 등으로 고통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건 제각각입니다. 웬만해선 전화를 끊을 수 없는 현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겁니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해서 상담사밖에 못하고 사는 거다. 명백한 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감지가 안 오는 경우.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은행 콜센터의 개인 근무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평균 8분이 전부입니다. 1분도 못 쉰 사람도 있습니다. 5점을 받으려면 140개, 150개, 40개를 받아야 돼. 화장실을 가고 싶을까 봐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노동부 가이드라인인 2시간에 15분 휴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응대 매뉴얼이 너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가장 짧은 절차를 통해 전화를 끊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도록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법과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겠다며 만든 거리가 전국에 여럿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죠.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 간식 탕후루를 팔고 일본어 간판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0여 차의 한옥이 모여있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옥마을 중심간 이렇게 길거리 음식점이 가득합니다. 도로에 반이 찰 정도로 사람이 가득한데 어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탕후루 하나 하고요. 이제 닭꼬치 먹을 예정이에요. 아이들 손엔 탕후루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탕후루가 한국 간식인 줄 압니다. I really like 탕후루 because it's Korean. 탕후루를 파는 곳이 새 집 걸러 하나씩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행하는 닭날개 볶음밥을 파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꿀타래나 유과를 파는 상점도 있지만 먹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타래나 예쁜 한과나 아니면은 떡 종류 이런 것도 조금 보이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라져서 좀 지난 7월 전주시는 관광객을 더 모으겠다며 외국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는 장점이지만 우리만의 색깔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새로운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서 좋긴 한데 그게 과연 전주 한옥마을에 맞는 거냐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더 한국적인 게 특별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관광지처럼 한국 음식만 있고 좀 그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라시대 고봉군이 있는 대릉원 일대입니다. 한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안에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보입니다. 들어가 보니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고 일본 교복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도 놀랍니다. 경주시는 한국적 분위기를 지키려고 이곳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광고물이 한옥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광고물에는 주로 한글과 한문을 써야 하고
다른 외국어를 함께 쓸 수는 있지만 주 표기 글자의 절반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관광지가 그 수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 그곳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 지역의 그 관광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경주시는 간판과 외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가게들을 더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중엔 한국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통을 꼭 고수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내놓을 우리만의 무언가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